안녕하세요. 2학년 6반 김예호입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노화가 치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진행한 탐구를 지금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탐구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원 시간에 배운 유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더 찾아보던 중 우리 몸에는 노화 유전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는 모두 노화를 일으키도록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노화에 관심을 가지고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노화를 치료 가능한 개념으로 보는 것부터 신기했고,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된다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던 불로장생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더 탐구하고 싶어져 주제를 인류의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화의 징표에는 크게 세포 내 의사소통 변형, 텔로미어 마모, 세포 노화, 후성 유전학적 변형,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단백질 항상성 상실 등이 있습니다. 현대 이러한 노화는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노화의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유전체 불안정성, 텔로미어 마모, 후성 유전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후성 유전적 변화는 세포의 변형을 유도하는데 이 변형이 세포 노화의 시작인 셈인 거죠. 이때 후성 유전적 변화를 억제하는 물질을 이용한다면 항노화제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노화의 기저에 있는 생물학적 노화의 특징을 연구한다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노화가 치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실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DNA 관련 단백질의 활동과 노화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본 실험입니다. 우선 유전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쌍둥이 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생쥐는 듬성듬성한 흰 털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항생쥐는 수북한 검은 털을 가집니다. 이때 검은 쥐에게만 칵테일 인자를 주입하면 뇌, 근육, 신장 조직 등이 젊어질 뿐만 아니라 시력조차 회복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칵테일 인자는 세 가지 유전자를 섞은 것으로 DNA 돌연변이를 고쳐주는 단백질이 오작동 없이 정확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만듭니다. 즉, 이 실험을 통해 DNA를 수리하는 단백질의 기능 저하가 노화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DNA 수리 단백질을 활성화한다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DNA 치료 효소로 노화 방지의 가능성을 확인한 실험입니다. 실험에서 생쥐에게 뉴런에 있는 HDAC1과 성상세포라고 불리는 뇌세포를 멈추게 하는 유전공학적 조작을 가하였습니다. 이때 HDAC1의 주된 기능은 히스톤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유전공학적으로 조작된 쥐의 DNA 때 손상이나 행동을 일반 쥐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지만 쥐들이 나이가 들면서 차이가 뚜렷해졌습니다. HDAC1 결핍쥐는 DNA 손상이 축적되기 시작하였고 생쥐는 시냅스 가소성을 조절하는 능력도 일부 상실하였습니다.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래쪽에 HDAC1 효소가 부족한 신경세포는 DNA 손상을 나타내는 초록색 부분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후성 유전적 재프로그래밍의 시력 복원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후성 유전적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늙은 생쥐의 시신경을 재생하고 시력을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생쥐에게 OCT4, SOX2, KLF4라는 재프로그래밍 유전자를 감염시켰을 때 일어나는 세포의 노화 역전에는 TET 효소가 관여하는데 이 효소는 DNA에 붙은 메틸기 꼬리표 중 적절한 것들만 제거하여 노화 시계를 되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효소가 어떻게 적절한 꼬리표만 제거하는지 그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이 방금 말씀드린 실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노화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화와 텔로미어부터 말씀드리자면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의 DNA 조각으로 염색체 말단의 손상을 방지하며 근접 염색체와의 융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분열하면서 염색체 말단의 염기서열인 텔로미어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는데 이때 염색체 끝에 있는 DNA가 노출되게 됩니다. 세포는 이러한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이때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텔로미어를 추가로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 효소가 바로 텔로머라아제입니다. 이 효소 덕분에 세포가 분열을 해도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텔로머라아제를 연구한다면 장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세포가 늙지 않고 계속 분열하면 오히려 암세포가 됩니다. 즉 텔로미어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진다면 암 발생 유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거의 모든 암세포에 텔로머라아제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텔로머라아제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암세포의 텔로머라아제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텔로미어의 DNA를 제거하면 암세포의 세포 분열을 막아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이번에는 노화와 면역세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스탠퍼드 의대 신경학과 연구팀은 면역세포의 일탈과 관련된 호르몬을 억제하면 노화된 뇌를 젊게 되돌릴 수 있다는 실험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팀은 골수성 세포로 불리는 일련의 면역세포를 염증의 주범으로 보고 연구를 하였는데요. 뇌와 순환계 및 신체의 말초 조직에서 발견되는 골수세포는 침입자를 물리치기도 하지만 인체가 노화됨에 따라 골수세포는 정상적인 건강 보호 기능보다는 존재하지 않는 적을 물리치려고 하며 무고한 조직에 피해를 입힙니다. 연구팀은 인간 골수세포와 쥐의 골수세포를 배양하여 실험을 실시했는데 골수세포의 풍부한 특정 호르몬과 수용체의 상호작용을 차단하자 골수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되었으며 늙은 생쥐의 정신적 쇠퇴를 되돌려 기억력과 길찾기 기술을 어린 생쥐 수준으로 복원시켰습니다. 즉 이러한 면역체계를 조정하면 뇌의 노화를 되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골수세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골수세포는 프로스타글란딘족에 속하는 PGE2 호르몬의 주요 공급원으로 PGE2 호르몬은 염증 촉진을 포함하여 다양한 일을 담당합니다. 면역세포에서 발견되는 PGE2 수용체 중 특히 골수세포에 풍부한 EP2는 PGE2와 결합한 뒤 세포 안에서 염증 활동을 시작합니다. 연구팀은 어린 쥐와 늙은 쥐에서 각각 골수세포의 한 종류인 대식세포를 확보하여 관찰하였는데 늙은 쥐와 인체 대식세포가 어린 쥐보다 훨씬 더 많은 PGE2를 생산하고 표면에 훨씬 더 많은 수의 EP2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PGE2와 EP2의 결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골수세포에서 염증과 관련된 세포내 과정을 증가시키며 이 강력한 경로가 노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화된 세포를 젊게 하는 부분적 영노화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왼쪽은 PDK1 억제를 통해 영노화된 세포, 오른쪽은 노화된 세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PDK1은 단백질 합성과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mTOR 단백질과 면역 유발 물질인 사이토카인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NFKB를 제어하는 기능을 합니다. 연구팀은 사람의 진피섬유화세포와 이를 이용하여 만든 입체 인공 피부를 이용해 PDK1 유전자를 억제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노화된 피부 조직에서 감소했던 콜라겐의 합성이 늘어나고 재생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진이 인간 진피섬유화세포의 세포 노화 신호전달 네트워크 모델의 시뮬레이션 분석 모식도입니다. 즉 복잡한 단백질의 관계를 분석하여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별한 시뮬레이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론들은 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메커니즘으로 현재는 이러한 기전을 이용한 치료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활발한 연구가 계속된다면 이러한 기전들을 활용하여 수명 연장이나 노인성 질환 예방에까지도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오래전부터 인류의 먼 꿈이었던 불로장생이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전들을 알아보면서 이를 이렇게 활용한다면 노화를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최근 노화를 치료하기 위한 항노화 요법 중 호르몬 보충요법이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는 부작용을 가지며 인간에게 안전성이 완전하게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즉 현재는 아직 상용화될 수 없는 혹은 정확한 노화 치료법이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노화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활발히 연구한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불로장생도 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건강을 위해 최적화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생체 표지 추적기기, 체내 이식장, 유전체 분석을 몇 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기기, 맞춤 유전자 요법 장비 등의 기술들이 개발되어 개개인의 최적 건강 상태를 유지시킨다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장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